안녕하세요. 대이업의 한정입니다. 자, 오늘 화승 RNA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승 RNA가 오늘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K 증시의 충격은 그대로 자동차 테마에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결과적으로 현대차가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쵸? 현대차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현대차 이슈로 주가가 최근에 상승했었던 기업들 위주로 좀 하락폭이 컸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뭐 현대차가 하락한 이유 역시나 뭐 코스닥이나던가 이 국내 증시가 좀 조정을 받게 되면서 그 이유가 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수 영향이다라고도 우리가 좀 쉽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을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화승 RNA가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주도를 했었던 수급이 이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의 2% 하락의 원인은 도대체 어떤 것일지, 국내 증시가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이놈의 미친 증시는 왜 국내 증시만 이렇게 때려 맞아야만 했는지,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좀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좀 소폭 눌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강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이 장대 양봉의 끝 자락에서 좀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장대 양봉의 70% 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상승이다라고도 우리가 어,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자리를 잡아간다고 한다면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 IPO 관련해서, 인도 법인 IPO 관련해서 10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10월 달까지는 사실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상당 직후에 과연 그 현대차 인도법인 쪽이 떠한 흐름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 영향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볼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또 함께 봐야겠죠. 오늘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기타 법인에서 좀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는데, 개인 물량은 사실 그렇게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최근까지의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었던 게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지지구간 이탈이 나왔을 때 개인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좀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좀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이제 키움증권 창구 쪽은 매수, 미래에셋 창구 쪽은 매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는 좀 유심히 봐야 될 증권 창구로는 유안타, 하나증권 창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즉 상한가를 가기 전부터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거를 좀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유안타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안타가 한 7만 4천 주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매수세가 여기서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그래서 메이저 수급으로 올라서는지, 이 개인들의 매수세보다 이런 메이저 수급의 수급이 더 많아지는지,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은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메이저 수급의 큰 이탈은 나오지 않았다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을 또 봐야겠죠. 오늘 시장이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4%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주가가 도대체 왜 하락을 했느냐? 지수가 왜 하락을 했느냐? 네 가지 정도로 이유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유가 비슷합니다. 뭐냐? 미국입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가 4.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당선 리스크가 또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줬을 거다,
이런 얘기가 다 있는데 사실 이 두 개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렇게 이 두 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증시가 눌렸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만 이렇게 조정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는 아시아 증시도 함께 봐야 됩니다.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홍콩 항생과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오진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만 때려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력이 좀 부족하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죠?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바로 금투세입니다. 이놈의 금투세는 폐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죽여놓는 그런 법안이죠. 절대 이거는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논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을 권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투세 관련해서 이 시장이 하락을 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논리를 좀 살펴보면은 이미 국회에서 금투세를 정했다 이거예요. 예. 합의를 이미 했는데 왜 지속해서 연기가 되느냐, 이 정권이 바뀌면서 연기가 계속해서 됐었죠.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연기라던가 이런 철회라던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금융시장에 혼란이 온다는 논리예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금투세가 적용이 되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혼란이 더 오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어이도 없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매도세가 좀 쏟아졌다. 그렇다면 매도세가 나와야 하는 것이 외인과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가 돼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개인들은 현재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 금투세 영향으로 이제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개인이 매도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매도 전략을 펼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금투세 도입 이슈는 사실 적어도 가을까지는 좀 가봐야 할 사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두시고 종목을 바라보시는 것으로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하락은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왜 지수가 하락을 했는지 명확하게 아실 텐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가장 이 지수 하락의 신빙성이 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바로 실적 시즌입니다. 7월 달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실적 시즌에 우리가 돌입을 했죠. 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이 대형주로의 수급 이동이 진행이 된다. 현 시점 가장 설득력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통상 이 실적 시즌의 초반부에는 이 대형주들로의 이 수급 로테이션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 시점 코스닥 하락세와 비교를 해서 대형주들의 등락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대형주들은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셔서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가 회복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화성 RNA의 주가 역시 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메이저 수급이 그렇게 크게 이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을 좀 더 면밀히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